하늘과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곧이어 강한 바람이 제주도를 휘몰아칩니다. 시속 20km 내외. 느림보로 올라오는 태풍은 새벽 거제와 부산 앞바다를 덮칩니다. 2003년 태풍 매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태풍 마이삭. 그리고 4일 뒤 마이삭을 뒤따라 올라온 태풍 하이선. 건물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무거운 컨테이너들도 성냥갑처럼 무너졌습니다. 이 태풍들이 슈퍼 태풍의 전조로 보는 이유입니다. 집마저 날려보낼 강한 바람과 10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 연이은 이 태풍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11일 홍수가 잠잠해진 낙동강변 풀숲에 암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귀에 있는 표식을 추적해 보니 합천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소입니다. 폭우로 나흘 동안 80km를 떠내려온 겁니다.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이 일대 600여 호의 전기도 모두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곳 평화로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고 바람은 계속 강해져서 지금 제가 몸을 휘청일 정도인데요. 태풍 마이삭은 1시간 정도 뒤쯤인 새벽 2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통째로 뽑혀 있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돌멩이와 파편이 계속해서 날아듭니다. 정말 가누기 힘들 만큼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KNN 뉴스 촬영팀도 너무 강한 바람에 촬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바람은 단순히 강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태풍이 덮친 현장입니다. 해운대에 밀집한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태풍의 빌딩풍까지 더해져 유리창이 대부분 깨졌고 창틀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바람에 컨테이너도 성냥갑처럼 날아갔습니다. 간판과 가로수, 가로등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고 찢겨지면서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강풍 앞에 어디 하나 안전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폭우 피해도 잇따릅니다. 도시는 호수가 됐습니다. 순간적인 폭우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하수구는 역류합니다. 저지대와 지하차도, 식당과 상가에도 물이 들어찼고 차들은 도심을 둥둥 떠다니고 행인들은 도로에서 파도를 맞습니다. 물에 잠긴 공원에는 사람 키보다 큰 나무만 간신히 고개를 내밉니다. 농촌 마을은 어떨까요? 배와 사과는 속절없이 떨어져 나뒹굽니다.
나무가 꺾이는데 과일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벼와 채소 등 작물들은 모두 쓰러졌고 노는 물에 잠겼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철제 구조물들도 날아가거나 찢겨집니다. 어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마을을 덮쳤고 횟집에는 물이 들어찼습니다. 강풍과 파도가 몰고 온 쓰레기들로 해안가가 온통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풍망과 배수로를 점검했지만 초강력 태풍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나가는 곳 모든 것을 휩쓸고 갔습니다. 취재 기자가 바람 체험장에서 비바람을 맞아봅니다. 우산을 펴자마자 부서지고 사람도 더 이상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 체험장의 최대 풍속인 초속 30m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풍 마이삭은 이미 통영에 도달했을 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6m를 넘었고 하이선은 중심에서 초속 60m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세기의 바람, 태풍. 당시 해안가와 마을 도시를 덮쳤을 때 태풍 소리입니다. 네, 적도 부근의 열대 바다는 태풍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바다 온도가 최소한 26.5도 이상이 그 조건입니다. 네, 여기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눈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회전력이 갖춰지면 하나의 태풍이 생겨납니다. 핵심은 바로 따뜻한 바다입니다. 네, 따뜻한 바다인 적도에서 엄청난 양의 태풍 씨앗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사라지는 것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태풍으로 북상하는 것들로 운명이 나뉩니다. 바로 바다 수온이 관건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기 전 한반도 부근의 바다 온도는 30도를 가리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힘을 조금씩 잃어야 정상이지만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태풍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네, 나사에서 관측한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바다 수온 변화 모습입니다. 네, 계절별로 따뜻한 색깔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해가 갈수록 여름철 바다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반도 주변 바다가 유독 심합니다. 네,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입니다. 태풍의 눈이 유달리 선명합니다. 그만큼 태풍의 위력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바람 세기는 1분 동안을 평균하자 초속 87.5m에 달했습니다. 달리는 기차도 날려보낼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풍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무서운 파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참사로 하이엔이라는 이름은 영구적으로 퇴출됐습니다. 100년 전보다 바다 온도가 1도가량 높아지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문제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이 올랐습니다. 지난 8년간 2도가 높아졌는데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괴물 태풍이라는 슈퍼 태풍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이 괴물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진단입니다. 17년 전 2003년 9월 10일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괌 북쪽 해상에서부터 태풍이 올라옵니다. 우리에겐 악몽이었던 태풍 매미가 최저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60m의 바람을 몰고 한반도로 돌진합니다. 역대 한반도 상륙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로 117명이 숨졌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4조 2천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9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30개의 교량이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는 태풍의 경로였던 부산 경남에 집중됐습니다. 부산 북항의 대형 골리앗 크레인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특히 마산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1900년 개항 이래 한 번도 피해가 없었던 마산항에는 17m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18명이 숨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낳은 매미는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이유는 바닷물의 온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매미가 지나온 길의 해수 온도는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열이 가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부산 경남을 핥히고 간 태풍 마이삭도 매미와 닮았습니다. 남해안 역시 예년보다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여서 이 마이삭은 통영 매물도에서 초당 46m의 강풍을 기록했습니다. 9월 이후에 찾아온 태풍이란 점도 닮았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발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차발은 더 늦은 10월에 한반도를 강타했는데도 이 10m 이상의 파도로 도심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제2, 제3의 매미는 이제 우연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양쯔강은 이름만큼이나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강입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는 물폭탄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아예 호수로 변했습니다. 곡창지대였던 양쯔강 유역의 거대한 평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0년 빈도로 찾아온다던 홍수가 밀어닥친 겁니다. 이로 인해 200년 빈도의 홍수도 감당하도록 설계됐다던 세계 최대 샨사댐은 물을 흘려보내기에 바빴습니다. 댐 붕괴 위기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이번 홍수의 원인은 이상기후였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온 유럽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데스밸리에서는 54.4도를 기록하면서 지구상 최고 기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시베리아는 엄청난 면적의 산림들이 불에 탔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라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 온도 변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네, 색깔이 붉은색일수록 상대적으로 지역별 온도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무더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북극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온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네, 기상관측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1도를 넘지 않은 평균 0.87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2배가량인 1.8도가 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비가 내리는 패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푸른색일수록
강우량이 많아지고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가뭄이 극심해집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가뭄과 폭우 지역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예측이 어렵게 됨을 말해줍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강우량이 늘어나고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증가합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북반구인 북미와 유럽 그리고 우리가 포함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CO2 배출량의 주범들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결국 최근 마지노선이라는 400ppm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다 보면은 지난 1980년부터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CO2 농도가 지금처럼 높은 적은 없습니다. CO2가 온실 역할을 하면서 지구의 기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부터 각 나라별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산업이 시작되고 화석 연료가 급속히 소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프는 솟아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도 상승하고 현재는 1도 가까이 오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말합니다. 바로 CO2가 지금처럼 그대로 배출될 경우 지구 온도는 한계점으로 인식되는 1.5도를 넘어서고 곧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파국으로 치닫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겁니다. 태풍이 강해지는 것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1차적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30년의 격차를 두고 북극의 얼음을 비교하자 한눈으로 봐도 얼음량에서 큰 차이가 나옵니다. 지난해인 2019년 한 해만 보면 빨간 선은 과거 얼음으로 덮여있던 표시입니다. 빠르게 녹아내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구자 외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얼어붙은 땅, 남극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심각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빙하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 1990년 이후로 붉은색일수록 두께가 빠르게 얇아지고 그로 인해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지구온난화와 직접 관련성을 짚고 있진 않지만 빙하 자체가 빠르게 녹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올해 장마에 대한 기억 뚜렷이 남아있을 겁니다. 장마 일수가 엄청나게 길어진 것과 폭우가 도시와 들녘과 강을 삼켰다는 것,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처음 겪어봤다는 어르신들의 경험들이 쏟아집니다. 70년도 사는데 요번에 그만 한 방에 그만 싹 가버린 거라. 참나 어디 가도 펑펑 울어버리시면 좋겠어. 어제 물이 팍 들어왔거든. 이것이 들어왔어. 물이. 요것도 다 들어. 바람이. 이리 하기는 우리 평생에 처음이라. 나 80이 다 들어. 내가 장사를 한 20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만 물이 이리 많이 드는 건 처음이에요. 40년을 넘게 이걸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공부를 다 시켰어요. 공부 다 지금 막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돼보고 난 게 처음 먹고 있어요. 밥. 뭐 한 이틀 동안 밥도 안 먹었고 다 떠내려가고 없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기상 관측일의 가장 긴 장마. 이 장마 전체 기간 강우량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글자가 커진 부분이 장마 전선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장마는 50일이 넘었지만 비는 짧은 순간 물폭탄이 됐습니다. 부산은 단 몇 시간 내린 비로 수중도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보름여 뒤 경남도 곳곳이 바다가 됐습니다. 네, 1시간 만에 81.6mm가 내리고 한나절 만에 400mm가 넘게 내린 것입니다. 네, 기상청 예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때 10년 뒤 상황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바다와 수영강을 매립해 만든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입니다. 네, 수영강에서 범람한 물이 나루 공원을 넘고 서서히 센텀시티를 덮칩니다. 네, 고층 아파트 하단부가 물에 잠기고 곧이어 수영강 주변이 수중도시가 됩니다. 네, 10년 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한 모습입니다. 네, 한반도 전체적으로 해안가 주변의 침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이번 여름은 유독 미래의 재난으로 생각했던 현상들을 앞당겨 경험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차들이 다니는 멀쩡한 도심 골목길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붓기 시작하더니 급류가 시작됩니다. 차가 배처럼 둥실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목길이 계곡으로 돌변하는데 불과 30분이 걸렸습니다. 슈퍼 제방으로 쌓았다던 낙동강 제방도 무너졌습니다. 화개장터는 바다가 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물폭탄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매우 강으로 등급을 매기던 것에서 초강력이라는 계급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태풍 마이삭도, 하이선도 초강력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만 태풍으로 1000mm가 넘는 전무후무한 물폭탄을 안겼습니다. 우연처럼 가끔 찾아왔던 슈퍼 태풍이 이제 일상처럼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저 필리핀 부근이 아니고 지금처럼 좀 더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전향하는 쪽도 약해지거나 더 북쪽이 되면 일본 쪽으로 가던 것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저 마산이나 부산 쪽을 통해서 울산 쪽으로 빠져나간다든가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첫 세대가 됐습니다. 한해전은 지난 2019년 태풍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무려 29개의 태풍이 만들어지고 일부는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이 피해를 안긴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54일이라는 최장기간의 장마가 내렸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부산 경남의 막대한 피해에 기후위기를 절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079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긴 장마로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면서 바다엔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 수계 현상이 잦아졌고 결국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재난은 가정의 주머니 사정까지 위협하는데요. 채소 등 농작물이 귀해지면서 이 소비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장마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폭염도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이야말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소리 없는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재난에 가까운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는지 묻자 응답자 가운데 95.8%가 이 폭우 등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더니
이 36.9%가 정부를 꼽았고 28.5%가 기업과 산업을 그리고 개인이라고 답한 사람도 25.3%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8%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81.6%가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외쳤고 90.7%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자연재난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시대에 배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멈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에게 지구는 하나가 아니라 3.3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미 세계 7위인데 1인당은 세계 4위입니다. 사실상 기후에 대해서만큼은 악당 국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지난 물난리에 죽은 줄만 알았던 소를 되찾은 노부부. 한 번도 홍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축사가 물에 잠겼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와준 고마운 소를 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지도 뭐 미지려가고 살았지 뭐 밀자는 것도 뭐 죽었지 이것은 뭐 참고지 그래도 됩니까? 차원에 어디 가고 소가 전이강에 눈물이 흘립니다. 죽을 때까지 피하고 뭐 다음에 묻어줘야지. 하지만 이번엔 거대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 바비에 이은 태풍 마이삭, 그리고 마이삭이 소멸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태풍 하이선. 공통점은 너무 강해졌다는 것과 북상하면서 에너지를 더 먹고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기상현상의 하나였던 태풍이 이미 괴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태풍이 올지, 그보다 어떤 기상이변이 우리를 덮칠지, 과학의 시대, 예측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서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안녕을 빌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